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2015 보치아 서울국제 오픈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우리 선수들 첫 경기부터 우승을 차지하며 보치아 최강국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한 출발을 알렸는데요. 대회 소식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2015 보치아 서울국제 오픈대회가 지난 18일 올림픽공원 내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개막해 오는 23일까지 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보치아 국제대회인 보치아 서울국제 오픈대회에는 14개국 1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올림픽 7연패 기록을 앞세워 이번 대회에서도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 리우 장애인올림픽 출전을 위한 랭킹 포인트가 주어지는 이번 대회는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전망됩니다. 지난 19일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된 가운데 BC1-2 단체전에서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만나 10대3 여유로운 승리를 거두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대회 첫 경기에 한일전이라는 부담까지 더해졌지만 한국 선수들은 높은 집중력으로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1엔드에서 먼저 2점을 얻어내며 득점을 이어간 한국. 4엔드에서 표적골을 넘기려던 공의 기술이 성공하지 못해 점수를 내주기도 했지만 침착한 경기 운영 능력을 발휘해 흔들림 없는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첫 경기마다 조금 긴장하고 들어갑니다. 예. 막혀져 있어서 그걸 뛰어넘으려고 한 건데 이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첫날 경기를 승리로 시작한 보치아 국가대표 선수들. 보치아 최강국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한 선수들의 열전은 23일까지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한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 지원 예산이 이번 추가 경정 예산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사건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당정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 보육법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렇듯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시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안에 아동학대 근절 대책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예산 272억만 편성됐을 뿐 보육교사 처우 개선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복지부가 최종 제출한 예산에는 그 보조교사와 대처교사 예산 추경안이 아예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조교사에 대한 예산은 아예 그 상정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정말 복지부가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복지부는 애초에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처우 개선비를 합쳐 모두 590억여 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모두 빼버렸습니다. 현장에서는 CCTV 설치 같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감시의 렌즈로 들이댄다고 현장이 바뀌지 않고 신고 의무자거든요. 그래서 그 신고 의무자로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정책들이 꼭 마련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획기적으로 축소를 해야지 되고요. CCTV에 갇혀버린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 문제를 뿌리는 놔두고 잔줄기만 건드리는 건 아닌지 제대로 된 진단이 시급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 관련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에 박광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태 지역 장애 청년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2회 국제장애 청년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아태 지역 장애 청년들이 발표자로 나와 장애와 삶, 그리고 비전이라는 주제로 삶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다음 저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누구는 정말로 영감이 되는 본보기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장애 청년도 나와 한국의 현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라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하려면 이제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교산버스가 없어가지고 출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인 장애 청년 드림팀의 한국 연수팀으로 뽑힌 베트남과 인도 등 10개의 개발도상국 장애 청년들이 오는 25일까지 참여하는 한국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한편 한국 연수팀은 연수 기간 중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등 정부기관과 장애계 단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협회장 이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신임 조석영 회장은 소통하는 협회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 협회를 이끌어갈 제9대 협회 회장으로 조석영 강북장애인 복지관 관장이 선출됐습니다. 이에 협회는 지난 17일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강당에서 조석영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고 장순욱 전 협회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제9대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 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조석영 회장은 협회장 취임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장애인 복지가 많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격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한 분야에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공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교류하면서 연대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 더불어 조 회장은 서울시 내 장애인 복지관의 교류 증대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일부로 협회 회장직을 떠난 장순욱 전 협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을 믿고 따라준 모두에게 감사하며 조 회장에 대한 무한한 지지와 신뢰를 부탁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2회에 합격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 남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에 대해 약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도했고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으로 신망이 높다며 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위를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장은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카이스트가 5년간 3억 2천만 건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기 시간을 줄이는 자동 배차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상담원이 직접 장애인 콜택시를 배차했지만 이제는 상담원이 신청을 받되 신청자에게 맞는 차량 유무, 접수와 대기 순서, 인접거리 내 가까운 차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차량을 배차합니다. 앞서 서울시설공단은 1개월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이번 자동 배차를 통한 대기 시간은 상담원의 수동 배차보다 3분가량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또 서울시 전역을 100m 반경 2만 4천여 개 영역으로 나누고 요일별, 시간별, 거리별로 데이터 모형을 구축해 오는 9월부터는 전화와 스마트폰에서 대기시간 안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앞으로는 학원과 차주가 공동 소유한 자가용도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하고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 차량은 시설 또는 시설장이 직접 소유한 차량만이 허가받을 수 있어
영세한 학원 등의 경우 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등록 원부에 시설과 기존 차주가 공동으로 이름을 등재한 공동 소유 차량도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차량 제한도 현재 9년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 승인을 받은 경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가 장애인 인식 개선과 장애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휠체어 현대무용가로 알려진 김용우 씨가 세상을 향해 비상하는 듯한 동작으로 관람객을 매료시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가 서울시청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토크 콘서트 희망충전을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휠체어 무용가 김용수 씨와 서원선 박사, 김희아 작가가 참여해 장애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직업 생활을 그려볼 수 있는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하려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직업 생활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리입니다. 한편 토크 콘서트에서는 장애가 있는 청소년과 취업 준비생, 학부모 등 장애인 인식 개선과 취업 지원에 관심을 갖고 찾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청소년들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멍들게 하는 폭력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미리 예방하는 것일 텐데요. 청소년 폭력 예방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청소년 폭력 문제에 대해 학생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학교 폭력 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교 폭력, 또 성폭력, 가정폭력, 정부가 또 다 책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어떤 그런 좀 위험한 것들을 또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안전을 고취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시사연합신문이 주최하고 경찰아동 청소년 안전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홍익표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해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에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런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학생들의 노력, 본인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더 크게 보면 가정, 그다음에 학교, 우리 사회가 이 3자가 함께 그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날은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공연과 청소년 폭력 예방 단체인 푸른나무 청해단의 교육이 이어졌고 공로패와 모범학생 상장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제25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과 미술대전의 작품을 공모합니다. 한국장애인 문인협회와 한국장애인 미술협회가 함께하는 이번 공모전은 문학상의 경우 산문과 운문으로 나뉘어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접수받고 미술대전은 회화와 서예 부문으로 나눠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작품 수상자는 10월 중 발표되며 자세한 내용은 각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조기성 선수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펼쳐진 2015 IPC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조기성 선수는 지난 13일 200m 우승에 이어 지난 16일 남자 100m 자유형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 신기록인 1분 22초 85를 기록해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내년부터 대학의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분할 납부하거나 카드로 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먼저 오는 2학기부터 순천대 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춘천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16회 춘천 여성대회가
지난 17일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창작개발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최찬희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최동용 춘천시장, 김영일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 여성협의회 회장에 대한 감사패와 이임 여성단체장 공로패 전달을 비롯한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전화벨이 울리면 달려가 전화기를 가져다주고 세탁기에 세탁물도 집어넣어주고 냉장고 문도 열어주고 옷 갈아입고 신발 벗는 것까지 도와줍니다.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강아지의 이름은 그리핀입니다. 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주인에게 그리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2015 보치아 서울국제 오픈대회의 열띤 경기 현장.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인터넷 장애인 신문인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치아 서울국제 오픈대회 경기를 생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감동과 환희를 함께 느껴보시죠.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